네,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슈 플로우입니다. 오늘은 2차 전지 쪽으로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춰보도록 하겠는데요. 미국 쪽에서 FEOC, 그러니까 이 IRA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해외 우려 집단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관련된 내용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하고 합작 법인을 얼만큼 지금 진행하고 있나,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합작 공장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지분도 중국이 좀 많이 좀 가져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책이 시급한 그런 내용이겠는데요. 자, 지금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기업은 LG화학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중국의 화유코발트라는 회사하고 1조 2천억 원 규모의 전북 새만금의 전구체 공장을 만들기로 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5천억 원 규모의 경북 구미에 양극재 공장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에다가도 공장을 만드는데요. 중국 현지의 우시, 취저우 이 두 가지 지역에서 전극재 그리고 양극재 공장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모로코 쪽에도 5만 톤 규모의 LFP 양극재 합작 공장을 현재 예정하고 있는데요. 이 LG화학과 관련된 이 지분율을 보니까 중국 측 지분율이 국내 공장을 지으면 중국이 49%를 가져가고 국내가 51% 가져가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지분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그룹도 보겠습니다. 이 홀딩스하고 퓨처엠 보겠는데요. 중국의 CNGR과 1조 5천억 규모의 니켈 전구체 합작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의 화유코발트 이쪽하고의 폐배터리 합작 공장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포스코 그룹주는 적게는 중국 지분이 30%, 그리고 많게는 80%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지분율 낮추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보겠습니다. 이 중국의 거린메이라는 그런 회사와 함께 역시 새만금의 전구체 합작 공장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인도네시아 쪽에는 니켈 중간재와 관련된 생산 공장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요. 모두 중국 측의 지분율이 평균 50%를 넘을 정도로 많은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 개발을 위해서는 중국의 힘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고요. 이 지분율을 조정해야 되는 치열한 숙제를 앞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걸로 잡아봤습니다. 자, IRA 세부 가이던스가 발표가 됐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국면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관련주들의 흐름 비교적 상승 종목이 좀 우세해 보이는데 왜 그런지까지 알아보죠. 자,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IRA와 관련해서 이 세부 가이던스에 대한 좀 해석을 좀 해주실 텐데요. 세 가지 플로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플로우입니다. 우리나라 업계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폭탄급 악재인가 이런 뭐 자극적인 기사들도 있었는데요. 국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관련된 종목들 약간은 제각각의 움직임이고요. 약간 장 초반 대비해서는 약간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흐름들 전망하고 마지막으로 전략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미국에서 또 하나의 공이 날라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IRA 세부 가이던스가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 해외 우려 기관 관련해서 이제 계획들이 발표가 된 건데, 일단 이 IRA 혜택 제외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제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게 실질적으로 수혜인가, 아니면은 약간의 이제 우려감을 가질 만한 이슈인가, 굉장히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당장에는 너무 큰 우려감은 덜었다, 굉장히 이제 최악은 아니었다라는 이제 이러한 평가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관련돼서 이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이 배터리 3사,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우리나라 뭐 2차전지 기업들에 대해서 역시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IRA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IRA가 이제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서 결국엔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북미 쪽에 상당히 또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주말간에 이제 산업통상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3사, 뭐 그 다음에 배터리 협회, 그 다음에 뭐 한국광해광업공단 이제 이러한 곳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관계자들이 회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IRA에 대한 세부 가이던스가 발표가 됐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IRA 시행과 이제 관련해서 이제 이 1,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은 이제 그대로 좀 유지가 되는데, 결국에는 우려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죠. 해외 기관에 대해서는 이제 외국 정부, 뭐 그다음에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자연인, 뭐 외국 법에 의해서 설립되거나
본고지를 두고 있는 법인, 그다음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상기 정부 또는 자연인 뭐 법인에 의해서 미국 법하에 이 설립된 법인으로 규정. 그다음에 우려국 정부,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지금 현재 우려국의 집권 지배 정당, 뭐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중앙지방정부 기관 및 기구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상세적인 부분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우려국 정부에 대한 부분이겠죠. 우려국 정부가 이제 지분의 20% 이상을 누적 보유한 상태를 소유 지배 지시로 보고 이런 기관을 FEOC로 이제 정의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장 내년 초부터 시행키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이제 한 달간에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걸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내년 초에 이를 시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쉽게 이야기를 하면 결국에는 이제 지금 가장 우려되는 국가가 중국이잖아요. 중국처럼 이제 우려국의 지분이 20% 있는 이런 이제 기업들을 소유 지배 지시한 것으로 보고 FOC로 정의를 해서 IRA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끔 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내 기업에 이제 우려가 생기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 부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내 배터리 기업 상당수가 아직까지는 이 핵심 광물에 대해서 이 중국 쪽의 의존도가 높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분에 대해서 이제 합작회사로 좀 이제 많이 차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LG화학과 LG 에너지 솔루션, 뭐 SK온,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에 모두 다 중국 기업과 함께 생산 공장을 지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가이던스를 맞추려면 중국 기업과의 합작회사를 바로 당장에 뭐 처분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분을 75% 이상으로 늘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포드와 중국 CATL이 이제 미국의 합작 배터리 공장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미국 지분이 100%일 경우에는 중국과의 합작도 허용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 말뜻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이 중국에 대한 이 합작 투자가 미국에서 진행을 할 때에는 가능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광물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중국 쪽이 높은 상황인데, 그렇다 보면은 이제 중국의 지분이 어느 정도 이제 끼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과의 합작 공장을 설립한다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지분을 100%로 하면 중국의 이러한 이제 광물들이나 혹은 이제 뭐 추가적인 어떤 소재들 이런 것들을 또 가져와서 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무언가 또 이 경쟁이 심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이런 우려감들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제 최악은 피했다라는 이제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이 중국과의 합작 투자 자체가 어느 정도는 이제 제한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는 어찌됐든 제한이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찌됐든 중국과의 합작이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게끔 되었다는 점,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공급망을 또 갖춰 나갈 수 있다라는 점이 지금 현재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어찌됐든 우리 공급망을 이제 자립화해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 배터리에 대한 이제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찌됐든 그렇게 될 때까지 지금 현재 뭐 중국과의 합작에 대한 부분들, 뭐 그다음에 뭐 미국의 IRA를 받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악을 피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궤도까지는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IRA에 대한 부분은 뭐 완전하게 이제 최악은 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이득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이제 IRA에 대해서 물론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의 대선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제 이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또 과연 얼마나 수주권들을 또 가져오는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눈에 띄는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이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이제 숙제는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하고 중국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발표인 것 같아서 이제 중국이 미국에 진출하기엔 더 어려워져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이게 조금은 호재로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이제 갑론을박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예요. 어찌됐든 IRA에 대해서 이제 우려국 제외라는 이런 법안이 나왔고, 그러면서 어찌됐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이제 중국과의 합작 법인을 또 설립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분 정리가 필요하겠죠. 물론 이제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이 아직까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당장 내년 초에 이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찌됐든 당장에 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또 확 낮출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완전히 이 중국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선에서 당분간 이제 우리나라가 배터리 공급망을 어느 정도 이제 독립하기 전까지는 버틸 수 있는 그런 구간이 필요했는데 어찌됐든 버틸 수 있는 시간 정도는 벌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IRA 법안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업황 자체가 조금 더 중요하고 이러한 업황에 맞추어서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연 이제 이 중국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또 얼마나 이 경쟁력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고 있는 게 지금 현재 2차전지 업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쭉 봤는데 전고체 쪽이 좀 그나마 좀 강하고 소재 부품 그 다음 순서로 쭉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들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2차 전지 쪽은 지금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어느 정도 이 선별적인 매매가 조금은 필요하지 않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최근에 보게 되면 뭐 한농화성이나 혹은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수급을 받았었죠. 아직까지는 뭐 살아있는 수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탄력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현재 전고체를 제외하고 2차 전지 종목들만 보더라도 오늘 상당히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주 소식 때문에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서 오늘 물론 이제 아쉽게 윗꼬리를 그리고 있기는 하지만 갭으로 상당히 크게 떠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도 포스코 홀딩스는 살짝 추세를 깨는 듯한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또 오히려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약간의 이제 갭으로 하락하는 모습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양극재 기업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상승이 잘 나오고 있고 그 외에 그룹에 속하는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2차전지 종목들도 모두가 다 이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 성과를 보여주는 종목군들이 또 선별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LNF도 한번 이제 안내를 드렸었죠. LNF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결국에는 LNF 자체적으로 이제 대구에 투자를 더 한다라는 소식에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을 받아주고 그러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주말간에 또 좋은 이슈가 하나 나와줬었잖아요. 수주권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에코프로 BM 이제 앞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이제 양극재 실질적으로 관련된 기업들이 올라가는 거고 그 외의 기업들은 지금 현재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잘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선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결국에는 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잘 골라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가장 안정적으로 우리가 이슈를 미리 확인하지 않고 저점에서 강할 수 있는 구간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수급을 보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굳이 제가 에코프로 그룹주들, 포스코 그룹주들이 있는데 LNF를 추천을 드린 이유를 결국에는 수급적인 부분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안내를 드린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제 2차전지 종목들은 이제는 선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제 이 선별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주말간에 또 이 터질 만한 이슈 에코프로비움이 이렇게 이제 수주권들이 나올 것을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수급적인 부분을 파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점을 한번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내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업황 같은 경우에 이제 내년에 완전하게 살아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미국에 대한 대선 그러면서 또 IRA에 대한 추가적인 이슈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내년이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한 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이제 섣부르게 매매하기보다는 확실하게 이러한 이제 수급적인 측면이 눈에 띄는 종목 먼저 차근차근히 대응해 나가는 것이 2차전지 업황에서는 또 가장 중요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경쟁력을 이제 증명해내는 2차 전지 기업들을 봐야 할 때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IRA 세부 가이던스 발표와 관련해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일단은 IRA 세부 사항 발표에 대해서 일단 업계에서는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최악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제 예상하고 있었는데 최악은 피했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자신감을 왜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IRA에 대한 남은 우려감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내년 대선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미국 대선이 이제 우려감이 남아 있는 그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조금은 먼 이야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2차전지 업황은 이제 어느 정도 수요가 다시 한번 이제 끌어올려지고 그 다음에 또 리튬 가격도 회복이 되고 이런 이제 과정들이 필요하죠.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모든 종목들을 다 좋게 본다라기보다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LNF처럼 바닥에서 확실하게 수급 들어가지고 좋은 이슈가 있는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이제 접근을 해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가장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선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니까 이제는 이제 선별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LNF처럼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가는 종목들 먼저 위주로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잘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플로우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